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 뭐 많이 해봤던 거기도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 일단은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처음에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리스트를 볼 수 있고 그 전에 명령어 입력 받는 것부터 뭐 이런 걸 많이 해봤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명령어 입력 받아야 되니까 우리 스캐너 객체 하나 필요하겠죠? 자,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처럼 지금 아는 거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쭉 써내려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해봤던 거니까 필요한 거를 같이 써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티클 제너릭을 가진 리스트 아티클스도 하나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하겠죠. 글번호에 대한 걸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입력을 받을 거니 무한반복문 하나 써주고, 그리고 나서 명령어 입력을 받게 해주고, 얘는 F로, 그래야 다음 줄에서 실제로 입력받는 거 나왔을 때 명령어 옆에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cmd s시점 next line 점 trim까지. 자, 이러면 일단 명령어 받는 것부터 무한반복 안에 가둬지게 될 거고, 여기서 명령어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cmd equals 가장 먼저 이거 하자. article write, 내가 입력한 명령어가 article write랑 일치한다면 이번에는 이런 거 하나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d, 그리고 자, 제목 입력 받는 거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용 입력 받는 것도 하나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들면 조립을 해줘야겠죠. 없지. 이 안에다가 아이디랑 타이틀, 바디 넣어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아티클스에 add, 아티클스 add. 지금 여기서 자동 완성이 계속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임포트 안 해놔서 에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싫으신 분들은 아티클 먼저 만들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아티클 아이디를 증가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출력 하나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작성하는 기능은 만들었는데 아티클이 없으니까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패키지는 일단 따로 분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 int id 하나 필요할 거고, 스트링 타이틀 하나 필요하고, 스트링 바디까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생성자 하나 있어야겠죠.
이거를 할 때 태블릿을 붙여? 뭐 안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 아티클 클래스 하나 필요하니까 만들어 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포트가 자동으로 됐을 거니까 문제없이 될 거고, 그리고 와일문이 끝나고 나면 SC 사용한 거 끝내준다 하나 넣었는데 지금 와일문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죠? 탈출구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작성은 했으니까 이제 리스트 기능도 하나 필요하겠죠? 리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else if로 엮어서 여기가 아티클 리스트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뭐 이런 것도 하나 보여주죠. 게시물 등록. 그리고 나서 일단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과 같다면 게시물이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때는 continue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번호, 탭, 버티컬바, 제목, 그리고 나서 반복문 돌려줘야겠죠.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요 지금 뭐 역순회 이런 것도 딱히 제한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형성된 폼은 이용해서 퍼센트 D 하나, 버티컬바, S 줄바꿈 해주고, 그 다음에 아티클의 ID 그리고 아티클의 타이틀까지. 자 이러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봤었던 게시물 작성 기능 그리고 리스트 기능 간단하게 그냥 뚝딱 뽑아내 본 거예요. 자, 이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시켜보고, 명령어를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안 했군요. 이것도 하고 가죠. else 이런 거 하나 보여주도록 해주고, 명령어를 막 입력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나올 거고, exit 하면 또 뭐야? 얘가 여기가 아니라 위로 가야 exit를 먼저 걸러 줄 거고. 잠깐만. 엮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얘네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이거 빼고 일단 이렇게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체계적으로 더 만들어 나갈 건데, 일단 우리가 할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전에 기초만 좀 만들어 놓는 상황이라서
아티클 라이트 입력하고 아티클 하나 더 입력하고 아티클 리스트 하면 잘 나와요. 여기까지만 일단 되면 돼요. 딱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뭐 시간이 좀 필요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뭔가 이해가 안 됐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테스트를 좀 더 하고 할 건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까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단축키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컨트롤 알트 방향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알트 방향키를 누르면 줄 바꿈, 내가 원하는 줄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컨트롤 D를 누르면 삭제가 가능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단축키들이 여기 설정에서 키스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요 안에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직접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바인딩 되어 있는 곳에 써 있는 게 단축키예요. 내가 이 단축키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바인딩이 없어요. 그럼 단축키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다 추가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기존에 단축키로 등록이 되어 있는 키들은 막 중복되면은 애매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축키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JSP를 다루다 보면 emit이라고 하는 새로운 걸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설치를 하고 났을 때 컨트롤 D에 대한 단축키가 emit에도 있어서 좀 꼬여요. 그때는 뭐 emit 쪽에 있는 컨트롤 D를 바인딩 단축키를 아예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저는 그 컨트롤 D를 그냥 삭제하는 기능으로만 쭉 쓰거나 할 건데,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이거 단축키 필요하다 불편하다 하면은 이 키스를 좀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단축키 설정 같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리가 이거 결과 뭐 나와요? 이거 우리가 게시물을 써요. 라이트를 하고 나서 조립했죠. 그리고 추가하기 전에 이거 프린트하면 얘 뭐 나올까요? 이건 객체죠. 이 아티클은 변수인데, 그냥 변수인데 어떠한 특정한 값 하나를 갖고 있는 애가 아니라 객체를 갖고 있죠. 정확히는 객체를 다룰 수 있는 리모컨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렇죠? 그럼 이 리모컨을 갖고 있는 변수를 출력하겠다라고 했을 때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혹시 아시나요? 얘는 보여드리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근데 뭔진 모르겠는데 요만큼만 보면 여기까지는 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거 뭐예요? 일단 얘가 어떤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어떤 클래스인지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com.koreait.example.jam.article까지는 이 아티클 클래스가 갖고 있는 경로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골뱅이가 나왔고 그 뒤에 숫자랑 알파벳이 섞여 있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나왔어요. 자, 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주소예요. 이 객체가 존재하는 주소. 근데 아티클이 뭐 갖고 있다고요? 얘 리모컨 갖고 있죠. 리모컨을 갖고 있는데 주소가 나왔어요. 그럼 리모컨의 주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깊은 개념으로 들어가면 좀 얘기가 많아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리모컨의 주소가 아니라 그 리모컨이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객체의 주소가 나온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언어마다 다르고 저도 헷갈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주소입니다. 주소. 이 객체 자체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까볼 수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검색했을 때 안 나오니까. 저는 아티클이 뭘 갖고 있는지 다 궁금한데 얘가 주소가 나와버리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얘는 어떨까요? 아티클스. 얘는 요거 리스트죠. 어레이 리스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 까보겠대요.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아요. 근데 리스트라서 대괄호가 한번 감싸진 형태로 나올 뿐입니다. 이 안에 얘가 똑같죠? 지금 얘랑 얘가 똑같죠? 그쵸? 이거 왜 똑같아요? 네, 우리가 이 변수에 담겨있는 객체 리모컨을 아티클스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티클스는 사실 리스트는 이 대괄호가 리스트를 표현한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이 객체 주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를 넣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 중에 실제로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값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까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값을 확인을 하려면 뭐 반복문을 통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냥 갑자기 형상된 폼문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가 아티클스 넣어서 이거 실제로 잘 나오나 확인해 볼게요 하면서 막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렇게 출력문 여러 개 쓰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다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귀찮은 거예요. 나중에 데이터 많은데 여기서 이 데이터 잘 들어왔나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냥 이 객체가 잘 조립이 됐나, 내가 넣은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갔나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자, 아티클 클래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밑에 여기 중간쯤에 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스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옆에 뭐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게터 세터 보여드릴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던 애인데, 여기서 generate toString 이라고 하는 거를 누르면요, 이 필드, 얘는 이제 변수죠. 변수가 우리가 id, 타이틀, 바디를 갖고 있는데 셋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generate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티클 클래스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리턴이 이런 걸 리턴을 해주겠대요. 자, 이러고 똑같은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이제 어때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값들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분명히 메서드가 추가됐죠. 근데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아티클스 똑같이 썼잖아요. 달라진 게 없는데 여기 그냥 이거 하나 만들어졌다고 갑자기 결과가 바뀌었어요. 자, 얘는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 내용이에요.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오버라이드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상속받은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안 해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오브젝트는 뭐였어요? 그냥 객체라는 뜻이에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요, 모든 클래스의 꼭대기에 있어요. 우리가 생성하는 클래스 혹은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 그 모든 클래스들의 맨 꼭대기에 존재하는 게 이 오브젝트예요. 모든 클래스의 꼭대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객체의 부모예요. 최상위 객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최상위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얘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만들면 쓸 수 있었던 뭐 이런 것들, 오브젝트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분명 오버라이드가 써 있으니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안 써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toString 메서드인데 메서드를 호출한 적이 없죠. 여기 보면 toString 있어요, 메서드가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 메서드 호출했더니 똑같죠. 그 말은 뭐겠어요? 이 DTO 클래스가 toString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객체 리모컨을 그냥 출력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toString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막 개념을 엄청 깊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객체 본연의 모습을 직접 까보고 싶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투스트링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주석 걸어놓고 여기다가 실제로 얘한테는 지금 투스트링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죠. 없어요. 근데 왜 가능해요? 이거 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점 찍었을 때 우리가 직접 만든 거 아니어도 쓸 수 있었던 거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내장되어 있는 애들이 다 오브젝트로부터 넘겨받는 거예요. 그럼 오브젝트 클래스가 갖고 있던 기능들대로 실행을 할 뿐이죠. 그냥 상속을 받은 개념이니까. 근데 좀 전에는 재정의를 한 거였죠. 이 아티클 본인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오버라이딩 재정의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재정의를 안 하고 그냥 투스트링을 썼을 때 이때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오브젝트 클래스에 들어있는 투스트링은 우리가 아티클 오버라이딩을 해서 만들었던 이것처럼 뭔가 리턴해주는 기능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쓸 수 있는 메서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거 투스트링 얘만 추가를 해주면 나온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 중에 이 객체의 본 모습이 궁금할 때 이런 걸로 까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이 투스트링이라고 하는 모양 자체 그리고 얘를 직접 쓰려면 귀찮으니까, 그쵸? 지금 보면은 결과에 아티클 해놓고 대괄호 이렇게 나오는 거 얘네 때문인 거잖아요. 이 리턴 때문에. 여기 모양을 소괄호로 바꾸면 소괄호로 나와요. 지금 소괄호로 바꿨고 소괄호로 나와요. 이 모양은 얘가 잡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내 객체를 까보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도 그냥 까볼 수 있습니다. 근데 투스트링 만드는 거 직접 하면 귀찮으니까 얘가 제공해주는 툴, 단축키 이런 거 쓰자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아티클 클래스에 우클릭하고 소스 들어갔고 제너레이트 투스트링 했어요. 이거 말고 이 아티클 클래스에 와서 여기서 우클릭해도 돼요. 어차피 소스 똑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얘가 보면 단축키가 있죠? 여기 커서 놓고 Alt Shift S 누르면 나와요. 여기서 투스트링 고르고 하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객체를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커밋을 이따가 할 건데 그때는 내용이 올라가지 않도록 지웠어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소개를 드린 거니까 나름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고요. 아니면 저것보다 더 유용한 다른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서 지금 하는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커밋을 먼저 할까? 여기서 커밋을 먼저 하죠. 커밋하고 우리가 쓸 거 설치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커밋할 거예요. 이제 새로 만든 프로젝트고 얘를 커밋할 건데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레파지토리 만들어야죠. 원격 저장소가 없는데 로컬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어디다 올려요? 그래서 원격 저장소를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 뭐야? 자, new 어디로 들어오셔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new 레파지토리 버튼 눌러서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 네임은 그냥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이 저 같은 경우는 2023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건드릴 거 따로 없었죠. 그냥 이름만 잘 지어주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create 레파지토리. 자, 원격 저장소 하나 만들어 냈고요.
여기서 이 주소, 이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니까 복사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실물 경로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새로 만들면요? 네? 저번에 했던 거랑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원격 저장소요? 네, 원격 저장소는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세팅되어 있는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빵빵 날 거예요. 프로젝트 하나마다 원격 저장소 하나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자, 여기서 들어왔어요. 이제 로컬 경로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기패시키면 되나요? 아니죠.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프로젝트까지 들어가서 기패시 히어.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아마 컨피그는 진작에 하셨을 거니까 저도 그거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부터 일단은 이 로컬 폴더가 git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그쵸? 일단 git을 받아들일 수 있게 .git 폴더가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git init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그러면 .git 폴더가 생기면서 이제 얘는 git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죠?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면 연결해줘야죠. 우리 실제 경로, 방금 전에 그 GitHub에서 그 복사해온 거, git remote add origin, 그리고 복사해왔던 주소. 아이, 날라갔네. 다시 저는 복사를 하러 갈게요. 왜 에라이.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하면 돼요. 왜 안 돼? 됐다. 이렇게 git remote add origin 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내 로컬, 내 원격 저장소 주소 넣어주고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제 커밋 할 때마다 매번 같이 커밋되면 불편한 것들, git ignore 하나 만들어서 빼줘야겠죠? vim git ignore. 엔터 쳐주면 화면이 바뀌면서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려면 I 아니면 A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하단에 insert 라고 모양이 바뀌면서 입력할 수 있게끔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클래스 패스 점 프로젝트 다섯 가지가 있었죠? 프로젝트 클래스 패스, 그 다음에 점 세팅스, 그리고 빈, 그리고 빌드까지. 이렇게 5개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인서트 모드이기 때문에 ESC 한번 눌러주시면 인서트 모드가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콜론 WQ 느낌표, 이게 이제 저장하고 나가기 라는 명령어예요. 엔터 치시면 다시 여기 화면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연결할 거 끝났잖아요. git 스테이터스로 확인 한번 해보고, git add 추가.
추가하고 git 스테이터스 다시 확인해 보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나오고요. 이 상태가 됐다. 그럼 우리 하던 대로 커밋하면 되죠. 이름을 이렇게 하고 git push origin master. git 연결하는 것도 사실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커밋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잘 올라가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 되셨으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작성과 목록 기능 만들어 놨고, 얘네를 다시 만들어낸 이유가 우리 DB랑 합치려고 다시 만든 거잖아요. 이제부터 DB 접목시킨 게시판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뭐 자바도 고버전으로 바꿨고, STS라는 툴도 새로 깔았고, 이제 새로 코드도 좀 짜놨는데, 이건 그림판이 낫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유저, 그리고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해볼게요. 이 큰 네모가 프로그램이라고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바를 이용해서 코드를 쭉 짜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짜놓은 자바 옆에다가 이제 DB라고 하는 친구를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얘가 자바고, 지금 우리가 짜놓은 이 코드에 DB를 어쨌든 간에 실제 데이터가 이제 여기로 다 들어갈 거고, 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꺼내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방금 전에 git 연결을 했듯이 얘네들도 연결이 되어야만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여기다가 게시물 입력하고 아티클스에 저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쓰던, 만약에 요 A2에 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 게시물을 넣고 싶어요. 근데 자바에서 열심히 게시물을 썼어요. 여기에 들어가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지금 완전히 별개니까. 그쵸? 그냥 남이에요, 남. 관계가 하나도 없는 남. 그쵸?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DB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속성 때문이죠. 이 영속성은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그 XAMPP 폴더에 가보면요, MySQL 안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와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요. 여기 A2 들어가 보면 아티클이 있죠. 실제로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XAMPP를 사용해서 MySQL을 쓰니까 XAMPP 안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뭐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환경을 구축해서 쓴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 우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뤘다, 그거 안에 테이블을 만들었다, 데이터를 넣었다, 모든 결과, 기록,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로컬 경로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얘가 여기 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강제로 지우지 않는 이상 얘는 영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썼을 때 프로그램을 끈다고 얘네가 지워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 영속성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단계인 거죠. 아직 연결을 안 시켰으니까. 자바에서 열심히 만든 아티클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작업을 안 했으니까.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사용해야 되는 툴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어쨌든 사용해야 되는 게 JDBC라고 하는 애죠.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JDBC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서 얘를 우리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딱 위치를 시키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한테 주어서 얘가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얘가 얘한테 부탁해가지고 받아와서 여기다가 줄 겁니다. 근데 이 JDBC라고 하는 얘는요, 종류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심지어 우리 지금 MySQL 쓰고 있죠. MySQL JDBC가 따로 있고요, 오라클 JDBC가 따로 있고요.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똑같죠. 뭐예요? 자바랑 DB 연결이에요. 그러면 A, B, C, D, E 종류가 되게 많은데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럼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도 고만고만 하겠죠.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문법이나 뭐 사용법에서 우리가 적어야 되는 코드 같은 게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해야 되는 일이 같으니까 하나만 배워놓으면 다른 환경에 가서 다른 DB, 오라클이에요, 얘 JDBC 써야 돼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MySQL JDBC 커넥터를 설치를 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근데 되게 웃긴 얘기가 하나 나올 거거든요. 이 JDBC라고 하는 이 친구 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얘를 써서 자바랑 DB랑 연결을 할 거고, 얘한테 명령을 해서 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작성한 데이터를 DB에 넣거나 이런 걸 다 할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얘를 알아야 되죠. 우리 얘를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얘를 알아야 되고요, 얘를 배울 게 맞아요. 근데 얘를 몰라도 돼요. 말이 좀 웃기죠? 얘를 쓸 줄 알아야 되고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몰라도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자, 우리가 이 JDBC한테 부탁을 하거나 할 때 문법이나 사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법과 사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를 통해서 얘한테 명령하고 받아오고 할 때 사용되는 문법이나 사용법, 코드들이 존재해요. 분명히 이렇게 줄이 막 있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얘네가 존재하는데, 얘네가 왜 이렇게 동작하며 왜 이런 코드를 작성해야 되며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요?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여기다가 MySQL 커넥터 뭐라고 해야 될까? 리서트? 이건 파이썬이잖아. 얘도 자바가 아니네. 어쨌든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괜찮은 검색어가 나오면은 그거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몰라도 돼요. 우리가 다 구글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구글에서 가져온 걸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내 거에 접속할 수 있게 환경만 조금 건드려주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용법 위주로 익히는 건데 그 사용법조차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깊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 들어가면은 막 커넥션이라고 하는 타입도 나올 거고,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타입도 나오고, 자바 안에서 이게 JDBC 통해서 일을 시킬 때 쓰는 그런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익스큐트 업데이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할 건데, 걔네들을 굳이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얘를 쓸 거고 얘를 알아야 쓸 수 있지만 얘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처음 보는 코드, 처음 보는 형태의 막 알 수 없는 애들이 막 나올 건데 이게 뭐야? 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공되는 대로 구글에서 혹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 가져다가 똑같이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내 환경에 맞게 접속할 수 있는 약간의 수정 플러스 내가 지금 원하는 쿼리문을 날려줄 쿼리문,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날려줘야 되는 쿼리문, 딱 그거 두 개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 기본적인 틀 알아서 다 할 겁니다. 구글이. 여러분들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저도 똑같이 제공을 해 드릴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친구를 먼저 설치를 할 거고요. 얘도 이제 바깥에 있는 애라서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한 거를 우리 프로젝트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또 알려주는 작업도 하나 필요한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